자, 우리가 이상기체 상태방정식하고 그 다음에 뭐 부분합, 그 다음에 몰분율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 관련된 양론 기체와 관련된 양론 문제가 뭐라고 할까요? 한 몇 개쯤이냐면 한 과정 좀 더해서 한 연습 문제가 한 2만 개쯤 있을 거예요, 진짜로. 이 기체 양론과 관련해서. 그러니까는 뭐 그냥 뭐 학교에서 뭐 내신 공부를 한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전 세계에 출판되고 있는 그 일반 학책 같은 걸 다 뒤지면 이 기체 양론 쪽 연습 문제는 진짜 거의 무한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학교 내신으로도 그 다음에 입시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연습 문제 이런 수능 기출이에요.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 체계가 글쎄요 극상 난이도는 아니거든요. 물론 뭐 이번 수능이 좀 어려웠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능이 극상 난이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능에서 다루는 주제는 그래도 중요한 주제겠어요, 안 중요한 주제겠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능에서 나온 문제들을 가지고 뭐 입시에서건 뭐 다른 입시에서건 아니면 학교 내신에서건 그 출제진들이 변형해서 문제를 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수능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문제들은 좀 연습 문제로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개시켜드리는 문제예요. 자, 문제는 지금 이 주어져 있는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힐륨하고 니온 기체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1. 요런 거 등을 뭐라고 하죠? 자, 이런 힐륨, 니온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 등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바로 우리말 번역은 비활성 기체. 자, 우리말 번역은 비활성 기체고 원래 영어 표현은 뭐예요? 노블 가스라고 하거든요. 의미는 뭐겠어요? 얘네들은 서로 뭐 하지 않는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게 반응하냐 안 하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반응을 해버리면 이 기존에 있었던 게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예상도 못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뭐가 없어지고 뭐가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던 입자들의 개수나 몰수가 순식간에 확확 변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체들끼리 화학 반응을 하는 기체 양론 문제도 억수로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 교재도 많은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성분들을 힐륨이다 니온이다 라고 예시를 준 거는 얘네들이 비활성 기체고 반응성이 없어서 섞어두어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얘네들을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어쨌거나 이게 지금 그림이 뭐냐에 앞서서 여기 이제 띄워져 있겠지. 이렇게. 결국 이 상태에서 그 정보들이 있을 텐데 이 그림에 나오는 정보들을 이제 어떻게 파악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읽으면요. 처음에는 이 부피 그 전체 그릇 안에 힐륨하고 니온이 칸막이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할 거다? 얘를 이 상태에서 팍 뜯어내서 이 둘을 어떻게 할 거다? 섞을 거다. 뭐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는 이런 팁을 하나 얻어야 되는데 바로 뭐다? 섞거나 혼합하거나 아니면 첨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기체뿐 아니라 3년기 문제, 뭐 아니면 뭐 침전 문제 등등의 여러 가지 화학 양론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뭔가를 섞는다거나 혼합한다거나 아니면 첨가한다 라는 말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에서는 무조건 뭐부터 해야 되죠? 그냥 문제 전체에 대한 뭐 내용적인 이해 뭐 이런 것을 하기도 전에 이런 말이 그러니까 섞는다거나 혼합한다거나 뭔가를 집어넣는다거나 말이 문제에 그런 의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문제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기도 전에 이 집부터 하고 있어야 돼요. 뭐부터 해야 돼요? 바로 무슨 계산? 몰수 계산. 아시겠죠?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 뭘 구하라는 거냐, 화학 반응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막 뭐 온도가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뭐 압력이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뭐부터 해야 돼? 뭘 구하라 관계없이 무조건 몰수부터 계산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 특히나 기체 같은 경우는 이런 상태 방정식으로 상황이 설명될 수 있잖아요. 그럼 압력도 변하고 부피도 변하고 온도도 변하고 막 상황에 따라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압력이 변하건 부피가 변하건 온도가 변하건 기체들이 화학 반응을 하지 않는 선에서는 무조건 이 몰수가 결코 변치 않는 거예요. 압력이나 온도나 부피는 조건에 따라서 막 바뀔 수가 있거든요. 뭐 보일 법칙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줄어든다잖아요.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줄어들고 뭐 샤를의 법칙은 부피하고 온도가 변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몰수라고 하는 건 항상 그 안에 뭐가 딱 정해져 있으면 질량 보존이 성립하는 한 얘는 변할 리가 없는 거예요. 물론 화학 반응을 통해서 바뀌어버리면 또 바뀌겠죠. 근데 그런 뭐 좀 독특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이 몰수라고 하는 건 절대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양쪽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건 말건 관계없이 뭐부터 섞는 문제는 무조건 몰수부터 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그 몰수가 지금 잘 보세요. 칸막이를 제거해서 섞는다 하더라도 반응을 안 하니까 몰수가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절대 안 변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뭐부터 계산한다? 몰수를 먼저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몰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몰수를 구하기 위한 정보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우선 1. 자, 어쨌건 이 수식을 이용해야 되겠죠. 문제들은 다 이상기체라고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몰수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잖아. 여기, 그지? 그러면 얘를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몰수라고 두고 이렇게 두면 이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몰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들이 필요하냐? 바로 압력, 부피, 온도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선 문제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문제 전체에선 온도가 변치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여기에 있는 이 RT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생각해 줘야 되겠어요? 변치 않는 일정한 요소다. 그러니까 일정하니까 이제 앞으로 특별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됐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몰수를 구할 때 이제 무슨 정보하고 무슨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압력하고 부피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압력하고 부피 정보가 있나를 딱 봤더니 부피 정보는 써있네. 뭐 이렇게 뭐 써있네. 무슨 말 알겠어요? 뭐 그리고 뭐 나중에 칸막이를 띄면은 1리터에 3리터를 더하면 4리터 되겠네. 필요할 때마다 부피 정보는 금방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관건은 이 압력을 알아내는 데 있구나 라는 거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힐륨과 니온 각각의 기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살펴볼 수가 있냐면 이 칸막이를 열기 전 이제 이 실험 세팅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럼 보시다시피 이 니온 쪽은 여기서부터 여기가 진공이라고 돼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채워져 있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수은 액체라고 문제에 되어 있죠. 이놈이 이런 식으로 수위가 이게 높이가 달리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는 진공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 니온이 이만큼 여기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무슨 말이겠죠? 니온에 의한 압력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것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때 여기에 편의상 I라는 안의 첨자를 하나 더 써주도록 합시다. 자, PNE라고 쓰면 니온의 압력이란 뜻이고 I는 내가 앞으로 이런 표현을 많이 쓸 텐데 이니셜이라고 하는 것의 줄임말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초기 혹은 처음. 칸막이를 열기 전후니까 칸막이 열기 전을 처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니온의 압력이 짓누르는 만큼 높이가 올라간 거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어쨌거나 힘의 균형은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다? 이 니온의 초기 압력은 요 38cm의 기둥에 의한 압력이랑 똑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니온의 초기 압력이 바로 38cm에 해당하는 수은 기둥의 높이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 압력 정보로부터 우리는 바로 니온의 몰수를 바로 구해볼 수 있어요. 자, 몰수 어떻게 구하라고요? 압력 부피 RT라고 했죠. 자, 압력이 뭐예요? 방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니온은 38cm Hg. 그리고 이때 니온이 들어있는 그릇의 부피는 어떻게 돼요? 3L가 되겠죠. 그리고 나누는데 뭘로 나누면 돼요? RT. 자, 기체상수 값이 뭐죠? 자, 기체상수 R 값이 뭐예요? 0.08이거나 8.3이죠. 그런데 또 기억해 두세요. 드온 조건이란 말이 있으면 기체상수 값에 절대로 숫자를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RT라고 문자로 쓰시면 충분해요. 그러면 나중에 다 약분돼서 날아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특별히 온도를 언급하지 않는 곳은 온도에 묶여있는 R까지를 그냥 문자 그대로 쓰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다가 일부러 숫자 0.081을 넣으면 계산을 하는 과정만 더 피곤하고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이 R은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 다음 얘를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면 대략 114cm Hg 리터 over RT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니온의 몰수, 이 녀석은 이제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얘는 이 문제 내에서 계속 일정한 값으로 유지가 될 거라고요. 뭘 해도요? 저 칸막이를 치우건 안 치우건 관계없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니온의 몰수가 이렇게 된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누구의 몰수도 구해봐야 되겠어요? 힐륨의 몰수도 구해봐야 되겠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몰수를 구할 때 이 압력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바로 저 힐륨의 초기 몰수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힐륨의 초기 압력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럼 저 힐륨의 초기 압력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 힐륨의 초기 압력만큼 이렇게 힐륨이 힘을 가할 거예요. 그걸 P 힐륨 I 이렇게 써보죠. 그래서 이렇게 수은 기둥이 이렇게 위로 38cm만큼 치솟아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재밌게도 이 위가 어떻게 돼 있죠? 뚫려 있죠. 이 위가 뚫려 있다라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서 위에서 아래로 뭐가 작용하고 있다? 바로 P external
외부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외부 압력이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대기압이 될 테니까 76cm Hg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요 힘은 누구하고 누구와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요 기둥 높이와 그 다음에 외부 압력이 합쳐진 거랑 얘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저 힐륨의 초기 압력은 바로 76 더하기 36 해서 114cm Hg에 해당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힐륨의 초기 압력은 바로 114cm Hg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압력을 구했으니까 뭘 알아낼 수 있겠어요? 바로 몰수를 알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몰수를 구해봅니다. 누구? 힐륨의. 자, 그럼 힐륨의 몰수를 구하기 위해서 압력 부피 R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압력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114cm Hg. 자, 그리고 그 힐륨이 들어있는 공간의 부피는 어떻게 돼요? 1리터라고 돼 있죠. 그 다음 이때 온도는 뭐라고 했어요? RT로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등호님 문제에서는 R 값에 0.08이나 8.31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냥 문자로 표기하는 게 계산이 훨씬 편해집니다. 됐죠? 그런 다음 이제 계산을 해보면 뭘 할 수 있다? 이게 사실 니온의 몰수랑 같구나 라는 걸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여기에서도 114고요. 여기에서도 114가 나오니까요. 물론 문제에서 이걸 구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이걸 구하라고 한 건 아니지만 이런 정보를 알 수 있고 사실은 이걸 구하라고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이것을 이용하면 나머지 것들이 쫘라락 다 풀려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몰수를 구해서 힐륨하고 니온의 몰수가 각각 이렇게 된다는 걸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뭘 하라는 얘기예요? 격벽을 탁 제거해 보라는 거네요. 알겠죠? 자, 그럼 이때 격벽을 제거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이후에 계산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자, 보십시다. 여기 줄게요. 자, 이 얘기는 아까부터 계속 했었죠. 니온의 몰수 어쨌건 표현했고요. 힐륨의 몰수도 표현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얘를 짜자자잔 칸막이를 지웁니다. 그럼 이제 칸막이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전체 부피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전체 부피는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 다 더해져서 4리터가 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각각의 몰수는 얘도 요 몰수 얘도 요 몰수로 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뭘 한번 해볼 것이냐?
혼합기체 전체의 압력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우선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냐면 PV는 nRT 여기서 출발을 해야 되죠. 자, 압력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러면 저 압력을 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주면 되겠어요? P는 nRT over V.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압력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살펴볼게요. 바로 부피가 필요하고요. 몰수가 필요하고요. 온도가 필요해요. 하지만 온도는 별 생각할 필요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지금 이 경우는 득온 조건이기 때문에 뭐 격벽을 열건 말건 온도가 변치 않기 때문에 온도에 대한 생각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 압력을 구하려면 무슨 정보 필요하다? 몰수 정보하고 부피 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전체 압력을 구하라고 했죠. 편의상 전체를 토탈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그냥 토탈. 뭐 토탈이란 말 종종 쓰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얘를 어떻게 이제 표현해 볼 수 있느냐? 바로 P 토탈을 구하고 싶은 거야. 여기다가 써볼까? 그러면 의미상 N 토탈에다가 RT V 토탈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바로 온도는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변치 않을 거고요. 바로 부피, 전체 그릇의 부피에 대해서 전체 몰수로 전체 압력을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요.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전체 몰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바로 각각의 몰수가 이거고 각각의 몰수가 이거죠. 그러면 얘 몰수에다가 얘 몰수를 더해서 전체 몰수를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어떻게 주면 되겠어요? 바로 114 센티미터 HG 리터 RT 한 다음에 여기다가 편의상 2를 곱해 주시면 바로 이 전체 몰수를 표현해 줄 수 있겠네요. 맞죠? 뭐 우연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 우연이에요. 우연찮게 몰수가 같아졌기 때문에 뭐 요거에 2배 해주면 되는 거죠. 거기에 온도는 안 변하니까 RT를 그대로 써주시고요. 그런 다음 격벽을 제거한 후 전체 최종 부피는 어떻게 돼요? 4리터가 되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를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보시다시피 뭐가 엄청 나가리가 될 거예요. 바로 RT 없어지죠? 리터도 없어질 거예요. 뭐만 남냐면 요것만 남는 거지. 단위가. 알겠죠? 그럼 이때 114 곱하기 2 나누기 4만 하면 되겠죠? 그럼 아마 값이 57이 나오던가? 이걸 답을 다 외우고 계시네.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단위가 센티미터 HG만 남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하셨으면 저 딱 바로 다 외워서 답이 바로 나와요. 됐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요걸 또 구해봐야 되겠네요. 자, 이게 지워도 되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각 성분의 부분합 알고 싶어요. 어떤 상태에서 격벽을 제거하고 난 상태에서. 그러면 자, 성분이 누구하고 누구가 있냐면 힐륨이 있죠. 여기 이제 F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뭐 이런 표현은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데, 자, F라는 표현은 뭐다? 바로 파이널
최종이라는 뜻으로 내가 이제 첨자로 보통 쓰는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격벽 제거하고 난 다음이 이제 최종 상태이죠. 그래서 힐륨의 이제 최종 상태 부분합을 구하고 싶어요.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외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외부 압력이랑 저거 부분합을 더한 거랑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수식의 이름이 뭡니까? 이 수식의 이름이 뭐예요? 이 수식의 이름이 뭡니까? 아까 신나게 했잖아요. 이 수식의 이름이 뭡니까? 달톤의 부분합. 바로 달턴의 부분합 법칙이었잖아요. 그래서 전체 압력의 전체 기압에 대해서 x가 뭐였어요? x가 무슨 표현이에요? 그거 부분합. x가 무슨 표현이에요? 바로 몰 분율이죠. 물분이. 그래서 전체 압력에서 성분의 몰 분율을 곱하면 해당 성분의 부분합이 나온다고 했죠? 네. 그러면 지금 기체들의 전체 압력은 얼마예요? 아까 57. 계산한 바에 의하면 57이 되고요. 그 다음 힐륨의 몰 분율 얼마예요? 전체 2분의 1이구나. 바로 2분의 1이 되겠죠? 왜냐면 몰 분율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존재 확률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힐륨하고 니온이 있는데 몰수 같잖아. 같은 몰수 들어있는데 해당 녀석의 존재 비율 0.5지 뭐 2분의 1이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값이 뭐가 나와요? 바로 28.9 cm Hg가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저기에 있는 니온의 최종 상태 부분합 또한 얼마겠어요? 얼마겠어요? 저도 똑같겠죠. 그러면. 바로 28.9 cm Hg로 사실은 해보나마나 뭐랑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해보나마나 뭐랑 똑같아야 돼요? 힐륨의 부분합이랑 똑같아야죠. 왜? 물분율이 똑같아. 몰 분율이 같으니까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네. 이렇게 이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몰수가 같다는 것까지 했는데. 몰수가 같은 것으로부터 그 이후의 계산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선 또 해결해야 될 마지막 주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정보를 조합하면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선생님, 저게 왜 28.9예요? 57 곱하기 2분의 1이 28.5 아니에요? 28.5.
자, 그 다음 세 번째 주제는 뭐예요? 뭘 해야 돼요? 바로 격벽을 제거하기 전엔 요렇게 38cm만큼 솟아 있었죠. 격벽을 제거하기 전에 요렇게 38cm만큼 보시다시피 솟아 있었죠. 근데 이게 격벽을 제거하고 난 다음 유지될까요? 변할까요? 유지될까요? 변할까요? 변하겠죠? 어떻게 변하는지 그려볼 수 있겠어요? 시작! 그려봅시다. 자, 저 그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섞이기 전에는 이쪽 압력하고 이렇게 격벽이 유지됐을 때는 이쪽 압력하고 이쪽 압력이 달랐죠. 근데 격벽이 떨어지고 나면 여기 전체 압력은 그냥 하나의 압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57cm HG에 대한 압력이 여기서 그대로 표현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쉬워요. 이쪽은 뭐 저기도 크게 어렵진 않은데 이쪽도 뭐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원래 38만큼의 차이가 났었는데 57만큼 차이가 나면 되는 거죠. 그럼 57 빼기 38 하면 값이 어느 정도예요? 19죠? 19 정도 나죠? 19를 2로 나누면 어느 정도 되죠? 9.5 정도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원래 이 선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원래 이 선을 기준으로 얘는 이렇게 하강하고 얘는 이렇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57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가 내려오고 얼마가 올라가면 되겠어요? 바로 9.5cm만큼 하강하고 9.5cm만큼 상승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7cm가 되겠죠. 근데 왼쪽 끼는 거 생각 안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 처음에는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수위하고 그러니까 이 수은 기둥의 높이가 이렇게 유지가 되면 38이었는데 격벽을 딱 떼는 순간 여기서 보시다시피 9.5cm만큼 내려가고 9.5cm만큼 올라가서 둘의 차이가 아까보다 19cm만큼 더 나게 된다고요. 그러면 38에다가 19를 더하면 57만큼 이 뭐냐면 수은 기둥의 높이 차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 나겠죠? 그런데 이제 반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묘하게도 여기서 뭐로 누르고 있어요? 76으로 누르고 있죠. 근데 여기는 57밖에 안 되죠. 그러면 양쪽을 넣으면 이때는 어디가 고기압이고 어디가 저기압이에요? 이쪽이 더 고기압이죠. 맞나요? 그럼 또 얼마나 더 고기압이에요? 76 빼기 57 하면 또 값이 어느 정도예요? 이것도 19인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겠네. 자, 여기서는 바로 요만큼 하강을 하고요. 여기서는 이만큼 상승을 해서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요게 19cm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하강하고 이만큼 상승하는 높이는 어떻게 될 거냐면요. 자, 어쨌거나 19만큼 차이가 나야 되죠.
그러면 얼마나 하강하고 얼마나 상승해야 19cm만큼 차이가 나냐면 여기에 있는 요 녀석은 19 더하기 9.5cm만큼 하강을 해야 되고요. 요 녀석은 19 더하기 9.5cm만큼 상승을 해야 여기가 19cm만큼 차이가 나게 될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는 19 더하기 9.5 하면 대략 값이 얼마야? 28.5지, 그치? 28.5만큼 하강을 하고 28.5만큼 상승을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차이가 19cm만큼 나면서 결과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쪽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쪽은 역으로 여기가 더 고기압이 여기가 저기압이 되니까 수은 기둥의 높이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면서 19cm만큼의 높이 차이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최종 결과가 나타나는데 문제에서는 이쪽만 묶고 있어요. 이쪽만 묶고 있어서 그냥 뭐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실제로는 여기에서의 높이 차이도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뭐 다양하게 달턴의 부분합 법칙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자.